영의정 윤승훈 강직함으로 살고 강직함으로 진 사나이. 1. 지기 싫어하는 사나이. 1549년 경상도 선산 해평 윤씨 집안에서 태어난 윤승훈은 어릴 때부터 성격이 남달랐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기를 죽어도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졸기에도 위인이 강직하고 과감하여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였다고 적혀있을 정도니 이 성격이 평생 그를 따라다닌 셈이다. 집안은 나쁘지 않았다. 조부 윤은필은 이조 판서를 지냈고 종조부 윤은보는 영의정까지 오른 명문가였다. 하지만 아버지 윤홍원은 사헌부 감찰에 그쳤고 윤승훈 본인도 세상에 처음부터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다. 그는 실력으로 길을 뚫어야 했다. 1573년 25세의 식년시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에서 벼슬살이를 시작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다. 1576년 모친상을 당해 3년간 여며살이를 해야 했고 1584년에는 부친상으로 또 3년을 무덤 옆에서 보냈다.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무려 6년을 상복 입고 묘 옆에서 살았으니 관직 경력이 쌓일 틈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직할 때마다 존재감을 발휘했다. 2. 첫 번째 폭탄, 이율곡까지 탄핵하겠다고? 1581년 33세의 윤승훈은 사간원 정원이 되었다. 언관이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탄핵하는 자리인데 윤승훈은 이 자리를 제대로 활용했다. 아니, 너무 제대로 활용했다. 당시 조정은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져 당파 싸움이 한창이었다. 서인의 핵심 인물인 예조참판 심의겸이 당파를 조장했다는 혐의로 탄핵 대상에 올랐다. 여기까지는 동인 측의 일반적인 공세였다. 그런데 윤승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심의겸만 다스리면 뭐하냐, 서인 우두머리 정철도 함께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대사헌 이율곡이 너무 심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율곡이 반대한다는 말에 한 발 물러설 법도 했다. 이율곡은 당시 조선 최고의 학자요 관료였으니까. 그런데 윤승훈은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렇다면 이율곡도 함께 논제해야 한다고 맞받아친 것이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선조 임금이 크게 노하여 윤승훈을 신창현감으로 좌천시켰다. 서울 핵심 언관 자리에서 지방 현감으로 쫓겨난 것이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다. 이율곡이 오히려 선조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윤승훈의 말은 본래 잘못이 있었으나 옳든 그르든 간에 언관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꺾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사방에 전파되면 듣는 사람은 곡절은 모르고 다만 이를 논하다가 견책당했다고 여길 것입니다. 자신을 탄핵하려 했던 사람을 위해 변호에 나선 이율곡, 그리고 그 탄핵을 밀어붙인 윤승훈. 이 장면 하나가 두 사람의 인품을 동시에 보여준다. 3. 임진왜란, 아들의 옷자락을 뿌리치며.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다. 이 전쟁은 윤승훈의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들을 만들어낸다.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떠날 때의 일이다. 윤승훈의 아들 윤공은 가족들을 데리고 양주에 있었다. 아버지가 임금을 따라 피난길에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달려와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통곡했다. 전쟁터를 향해 떠나는 아버지를 보내기 싫었던 것이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아들을 달래거나 눈물을 참으며 등을 두드려줬을 것이다. 그런데 윤승훈은 성난 목소리로 아들을 꾸짖었다. 내가 평생 너에게 충효를 가르쳤는데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어가를 따라 떠났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겠지만 윤승훈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강직함이란 남에게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임을 그는 몸으로 보여줬다. 이 공으로 대사성으로 승진했고 이후 충청도와 전라도 선유사로 나가 민심을 수습하는 역할을 맡았다. 4. 군량미 담당관, 갈대 천막 아래의 회계사. 1593년 명나라 제독 이여송이 평양을 탈환한 뒤의 이야기다. 수만 명의 조선 연합군이 평양에 주둔하면서 하루에 소비하는 군량미가 수천 곡에 달했다. 문제는 전쟁통에 국가와 민간 창고가 모두 불타 잿더미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었다. 군량 담당을 맡은 윤승훈은 제대로 된 사무실도 창고도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해야 했다.
그는 부하들과 함께 무너진 담장에 기대어 갈대를 엮어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생활했다. 낮에는 장부를 대조하며 군량을 배분하고 밤에는 산가지를 가지고 회계를 정리했다. 이렇게 버텼더니 수만 대군의 군량이 한 번도 끊이지 않았다. 전쟁 영웅이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만은 아니다. 갈대 천막 아래에서 밤새 산가지를 튕기며 군량 장부를 맞추던 윤승훈도 전쟁을 버티게 한 사람 중 하나였다. 5. 충청도 관찰사 시절 쥐새끼들은 스스로 무너진다. 1593년 10월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한 윤승훈에게 곧바로 시험이 찾아왔다. 직산의 송유진이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켜 충청도 각 고을에 경문을 돌리며 무리를 모으기 시작한 것이다. 주변 관료들이 즉각 군대를 출동시켜 진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런데 윤승훈은 웃으면서 말했다. 쥐새끼 같은 무리들이 오래지 않아 저절로 무너져 포박당할 것인데 어찌 군대까지 동원하겠는가. 그리고는 부하 관료 몇 명을 보내 주모자만 체포하여 서울로 압송하고 나머지 가담자들은 전부 불문에 붙였다. 순변사 이일과 절도사 변양걸이 역적을 다스리는데 너무 느슨하다고 반발하자 윤승훈이 답했다. 양민이 춥고 배고픔에 급박하여 그런 것이니 어찌 본심이겠는가. 차라리 놓아준 벌을 받을지언정 내막을 알면서 모조리 죽일 수는 없다. 죄수들이 풀려나면서 모두 감격하여 울며 돌아갔다고 기록은 전한다. 반란 진압에 있어서도 윤승훈은 칼이 아니라 판단력을 먼저 꺼냈다. 강경론이 판치는 시대에 혼자 온건론으로 맞섰고 결과적으로 옳았다. 6. 정점과 몰락 6개월짜리 영의정 1601년 53세의 윤승훈은 병조판서가 되었다. 당시 조정의 인사는 청탁과 뇌물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공공연할 정도로 부패해 있었다. 윤승훈은 병조판서가 되자마자 원칙을 세웠다. 재능을 시험하고 말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순서대로 추천한다. 뒷길로 청탁을 넣은 사람은 오히려 명단에서 지워버렸다. 덕분에 당시 인사가 깨끗하였다는 칭찬을 받았다. 같은 해 5월 선조는 특별 명령으로 윤승훈에게 우의정을 내렸다. 임금이 직접 성품이 깨끗하고 국사에 마음을 다했으며 재능도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사실 선조는 이미 한참 전부터 윤승훈을 점 찍어두고 있었다. 대신들이 추천 명단을 올릴 때마다 빠져있던 윤승훈을 임금이 직접 거론했고 결국 대신들도 신들이 사사로이 논의한 것과 우연히 부합된다며 동의한 바 있었다. 이후 1603년 좌의정, 1604년 마침내 영의정에 올랐다. 해평 윤씨 집안에서 종조부 윤음보에 이어 두 번째 영의정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영의정 재직 기간이 고작 6개월이었다. 문제는 존호 문제였다. 대북파에서 임진왜란을 극복한 공을 들어 선조에게 존호를 올리자고 제안했다. 표면상으로는 임금을 칭송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임금의 비위를 맞춰 자기들 편의를 도모하려는 정치적 술수였다. 조정 대신들 모두 그 간악함을 눈치챘지만 아무도 나서서 반대하지 않았다. 윤승훈이 나섰다. 깊은 원수를 갚지 못했으니 군신이 와신상담해야 할 때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본에게 당한 치욕을 갚지도 못한 상황에서 무슨 존호냐는 뜻이었다. 정론이었고 직언이었다. 그러나 좌의정 유영경은 이를 빌미로 언관들을 동원해 윤승훈을 탄핵했다. 존호 결정에 소홀했다는 구실이었다. 1604년 11월 26일 윤승훈은 영의정에서 판중추부사로 밀려났다. 그리고 12월 6일 유영경이 영의정 자리에 앉았다. 이후 윤승훈은 7년 동안 집 밖을 나오지 못했다. 유영경이 권력을 쥐고 있는 한 그에게 다시 기회는 오지 않았다. 1611년 63세로 세상을 떠났고 묘비문은 친구 이항복이 지었다. 에필로그 강직함의 두 얼굴. 윤승훈의 삶을 돌아보면 한 가지 아이러니가 눈에 띈다. 그를 높이 올린 것도 그를 끝내 무너뜨린 것도 모두 같은 성격이었다는 점이다. 선조가 그를 특별히 총애한 이유는 성품이 강직하고 국사에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영의정 자리에서 그를 쫓아낸 것도 바로 그 강직함, 즉 눈치 보지 않고 직언을 던진 그 성격이었다. 실록은 그를 이렇게 평했다.
성미가 조급하고 도량이 좁아 작은 일에도 성을 잘 내었으므로 대신다운 도량이 없었다. 칭찬과 비판이 동시에 기록 속에 공존한다. 그러나 졸기는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한다. 선조의 존호를 의논할 때 이론을 주장하다 유영경에게 배척을 당하니 사론이 이 일로 그를 좋게 평가하였다. 당대 여론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옳은 말을 하다가 쫓겨났으니 역사의 평가는 그가 받아야 할 몫을 결국 돌려준 셈이다.